만날 사람이 없어서 오픈 채팅이랑 만남 어플을 하는 거 진짜 개싸핑계거든요. 이 새끼 이거 이러다가 100% 바람핀다라는 확신이 있어 그냥 끝내면 돼요. 범법행위야 이게? 내가 뭐 이 사람한테 무슨 욕을 해 뭘 해? 왜 상처받아? 네가 뭔데 상처를 받아? 그냥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아 왜 이렇게 예민한 걸 가져왔어? 사연을. 네, 공감 능력 개쩌는 유튜브계 오은영 박사님, 저 주우재가 연 고민 상담소가 오픈했습니다. 저희가 사연을 좀 받았어요. 사연을 받았는데 사연 보내달라고 올린 커뮤니티 글에 댓글에 다 약간 의아한 반응을 좀 보이더라고요. 어차피 사연 보고 지랄 떨 거 내가 왜 사연을 보내야 되죠? 막 이런. 다 캐릭터고 다 오해입니다. 저희 이 따뜻한 어떤 온기 가득한 어떤 상대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끝말 따라하고, 뭐 친구를 만났어, 친구를 만났어,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해서 또 공감.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마지막 해결책 제시, 이럴 수밖에 없는 최고의 고민 상담을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는 또 우리 고민 상담을 더 진솔하게 하라고 약간의 취기를 빌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켈리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켈리라는 맥주는 제가 예전에 그 기한 형의 채널에 나갔을 때 같이 마셨던 그 맥주인데, 개인적으로 그때 마셔봤을 때 되게 맛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도 한번 마시면서 그 취기를 빌린 어떤 취중 진담, 취중 공감, 취중 해결책 드리는 그런 고민 상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용 잔에 한번 따라서 마셔볼게요. 프리미엄 몰트 from Denmark. 제가 또 어디 사람이에요? 덴마크 사람이잖아요. 제2의 고향. 꼴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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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 일단 탄산이 청량하고 강렬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도 회식을 했거든요. 술을 연짝 마시니까 확실히 잘 들어가네요. 뭔가 몸이 좀 적응이 돼가지고. 네. 자, 그리고 소주도 있죠, 소주. 이 소주가 원조죠. 맨 처음 나온 소주. 진로, 제로 슈가. 갑니다. 가요. 소주의 원조, 1924년. 제가 사실 소주를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촉깔끔하다. 여기 이제 고민이 왔어요. 제가 원래 미리 볼 수도 있었는데 즉석에서 바로바로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저 처음 보는 거예요. 한번 몇 개만 선정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너무 마음 아프다는데 벌써. 이거 봐, 공감 능력 봐. 내 공감 능력 어떡해? 벌써부터 마음이 막 아파서 막 눈물이 차오르려고 하는 건 난 F인 걸까? 제목, 탈모로 차일 것 같아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주우재님. 저는 30살 여성이고 남친과 1년 반 정도 만나고 있어요. 현재 서로의 애정 전선엔 문제는 없는데요. 제가 유전 탈모가 있어요. 요즘은 가발이 자연스럽게 잘 나와서 사회생활은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자 입장에선 여친이 머리 털린 거 보면 이성적 매력도가 떨어질 테니 전 나중에 차일 것 같아서, 인생에서 자녀 생각은 없지만 결혼은 해도 좋을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이번 생은 혼자 살아야겠죠? 팩트로 인생 조언 부탁드립니다. 헤헷. 일단 과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여성분들도 탈모가 있지만 비율적으로 남성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탈모의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은 탈모가 와도 예를 들어서 가르마 라인 쪽에 이렇게 좀 탈모가 온다든지 이런데, 남자들은 싹 가요. 그러니까 빛으로 가요. 빛으로 가기 때문에 유전 탈모가 있으셔도, 그러니까 확률상이요, 확률상 남친이 아마 역전할 기회가 있다. 남친이 먼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랄까요, 쌍라이트 커플, 전 나쁘지 않을 거. 이게 확 와버린 거는 어쩔 수 없어. 난 이거 주변에 형들이나 뭐 이렇게 또 침착맨이랑 이렇게 또 많이 들어서 아는데, 이미 내 곁을 떠난 애들은 돌이킬 수 없대. 근데 아직 남아있는 애들을 붙잡는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할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걸 손을 놓고 난 어떡하죠?
나 이것 때문에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해결책을 일단 찾아야죠. 최대한 있는 것들을 붙잡는 거라도 본인이 남자친구를 사랑하신다면 그런 노력을 좀 해봐야죠. 예. 하지만 여전히 저는 쌍라이트 커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서로에게 또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또 높을 것이고 공감을 서로 또 많이 해줄 수 있을 것이고 샴푸값도 덜 들 것이고 이점만 보자는 거지 나는 이점만. 아 왜 이렇게 예민한 거 가져왔어 사연을. 자 그리고 다음은 소개팅 필승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안녕하시렵니? 6년 만에 소개팅을 하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2살 연하남과 소개팅을 하는데 너무 오랜만이라서 벌써부터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사진을 봤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소개팅을 성공시키고 싶은데 연하남을 꼬실 수 있는 성공 비법이 있나요? 그리고 절대 이건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일단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 있습니다. 확실히 있어요. 이분은 심장 튀어나온 거 하면 안 돼요. 벌써 봐봐. 그래서 느껴지잖아. 내가 소개팅 마음에 들어. 어떡하지? 나 보자마자 심장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우와 나 전날 잠 못 자면 어떡하지?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고 뭔가 관계가 쌓인 이후에 이런 모습들은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처음 보는 사이에서 이 사람이 너무 지고 들어오잖아. 그러면 오히려 매력이 반감이 됩니다. 최대한 본인을 명상하세요. 명상. 메디테이션. 상대는 족밥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짱이야. 좀 명상을 하고 가셔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로 이거는 확률을 생각해 봐봐요. 내가 소개팅을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봐봐 오랜만에 하는데 벌써 확률이 적어. 내 스타일이야. 내가 오랜만에 소개팅 여러 번 다다다다다 해서 나온 것도 아니라 오랜만에 했는데 내 스타일이 나왔어. 이미 행운을 다 썼어 이 사람은. 근데 여기에 상대가 나까지 마음에 들 수 있는 확률이 더해지려면 이건 로또야. 근데 거기서 내가 심장까지 막 드러내고 달려든다? 그냥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성을 조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최대한 차분하고 상냥하고 친절하되 너무 들이대진 말라는 거죠.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이렇게 서로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목 여사친들과의 연락이나 연애 티를 굳이 내지 않는 남자친구. 이게 벌써 제가 사연에서부터 스트레스가 오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게 켈리백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켈리랑 진로이즈백 합쳐서 켈리백이라는 그 소맥 조합으로 많이 마신대요. 저도 오늘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 하고 소주를 이 정도 해서 다 섞이죠. 약간 꿀맛 나네. 깔끔하고 부담도 없고 이름이 고급스럽잖아요. 켈리백. 어디서 좀 들어본 듯한 그런 이름이고. 안녕하세요. 새해 맞이 33살 된 92년생 여자입니다. 저는 4살 차이 나는 남자친구와 9개월째 연애 중인데요. 너무나도 다른 성격과 성향 탓에 많이 싸우고 둘 다 많이 좀 지친 상태예요. 그럼에도 서로 뭐가 그리 좋은 건지 헤어지지 않고 끈질기게 만나고 있습니다. 저의 고민은 남자친구가 회사 동료나 부모님 그리고 자주 만나는 동생 한두 명에게는 저의 존재를 말하는데 카톡에는 전혀 일도 티내지 않고 그리고 주변 여사친들한테는 제 존재를 굳이 밝히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남자친구가 20대 중반에 고향을 떠나서 혼자 타지 생활을 시작했고 그때 만날 사람이 없어서 지역 오픈 채팅, 만남 어플 등을 통해서 사람들과 교류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전해 들은 뒤부터 괜히 다른 여자들한테도 여지를 주고 싶은 건가 싶어서 의심하고 예민해집니다. 굳이 여사친들과의 연락이나 연애티를 굳이 내지 않는 남자친구의 마음이 뭘까요? 이거는 남자친구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면 저도 약간 그래요. 나는 막 내가 연애하는 거를 어디다가 막 해가지고 막 나 연애해! 막 이렇게 해놓고 싶지는 않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연애를 숨기고 싶으냐? 난 그것도 아니야. 그냥 저는 마치 이 사람이 인생에 이 연애밖에 없어 보이는 게 난 싫어요.
막 앞뒤 없고 내일 없고 그냥 나 오로지 사랑. 난 사랑 없이 못 살아. 사랑이 인생의 전부야. 나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도 안 그랬으면 좋겠어. 이거는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 되고가 아니라 성향 차이예요. 내 남친구가 그런 성향일 수도 있어. 근데 만날 사람이 없어서 오픈 채팅이랑 만남 어플을 하는 거 진짜 개 싸핑계거든요. 전 여기서 살짝 이제 의심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상대가 내가 보기에 이런 모습이 보여. 그거 컨트롤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어디다 이 사람 두 팔 두 다리 묶어놔도 바람필 사람들은 피고 이 사람을 그냥 자유롭게 이 지구에 다 풀어서 방목을 해놔도 안 필 사람은 안 펴요. 그냥 내가 판단할 때 이 새끼 이거 이러다가 100% 바람핀다라는 확신이 있어 그냥 끝내면 돼요. 이거를 옆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려고 막 지지고 볶고 하는 거는 나는 아무 의미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분이 남자친구를 이미 내가 볼 때 이미 못 믿고 있고 이 사람의 성향으로 쳐주지 않을 생각이에요. 이미 그래서 보여.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본인이 남자친구를 그렇게까지 신뢰하지 않고 그런다면 그냥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키가 작아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뼈님. 저는 키가 162인 26살 남자 대주주입니다. 깔창으로 주변 사람들은 165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신검 받았을 때 161.7 정도 나와서 충격받았습니다. 왜 저는 키가 크다 말았는지. 옛날에 좋아하는 여자한테 고백했는데 작아서 힘들다고 차인 적이 있어서 지금 좋아하는 여자한테 고백하기가 무서워서 고민입니다. 연애를 하고 싶은데 고백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날 좋아한다는 사람도 없고 진짜 돈을 벌어서 키 늘리는 수술이라도 받아볼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답은 그거밖에 없을까요? 냉철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게 키 사연이 오잖아요. 그럼 진짜 거짓말 아니고 내가 무슨 말 해도 기만이라 그런다? 넌 키가 크니까 남일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내 일이야? 남일이지? 난 남일이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분명히 이건 기만으로 들릴 거예요. 하지만 기만이 아닙니다.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각자마다 이 컴플렉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키 컴플렉스는 사실 조금 크게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어떻게 개선의 방법이 되게 협소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인생 기세입니다. 기세. 우리가 아는 키가 작으신 성공하신 분들 중에 이성에게 인기가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의 특징을 좀 보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속으로는 어떨지 몰라. 진짜 내가 보기에는 아예 신경 안 써요. 진짜 아웃 오브 안중이야.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대신에 나는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기세야. 그냥 이걸로 보여주는 거야. 제 경험상 진짜 그런 분들이 어떤 이성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인기가 없거나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 얘기도 너는 키가 크니까 물론 본인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거를 조금 많이 키워서 이걸 진짜 압도할 수 있는 정도로 키워버리면은 그 누구도 본인의 매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목, 저를 택시기사로 생각하는 상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28살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고민은 직장 상사가 저를 자꾸 택시기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가용이 없어서 보통 택시로 출근을 하시는데 퇴근할 때는 제가 모셔다 드리곤 합니다. 심지어 집이 반대 방향이걸랑요. 차가 막히면 제 퇴근 시간이 30분 정도 딜레이 되는 게 참 슬픕니다. 직원이 많지 않고 제가 거의 막내라 늘 저에게 퇴근하는 엘리베이터에서 물으시죠. 우재야, 오늘도 데려다 줄 수 있어? 라고. 한겨울에는 차가 방전됐다, 체인이 없어서 차를 못 끌고 나왔다 등의 거절 멘트를 뱉어왔는데요. 점점 거짓말하는 것도 지치고 괜히 제가 눈치를 보게 됩니다. 우재님만의 완곡하게 거절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는 거절을 완곡하게 안 합니다. 왜냐면 계산을 해봐야 돼.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요 정도 잘 보이고 내가 잃을 것들,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거절을 확실히 하고 내가 잃지 않을 것들을 계산을 해봤을 때 후자가 훨씬 이득이에요. 이거 내가 이 거절하면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눈치 없이 계속 부탁을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를 본인이 인지를 해야 돼요. 왜 나만 생각해? 부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속으로 그냥 새끼 봐라, 미워해, 속으로. 그리고 나는 내가 이거 거절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보다 나는 나쁜 사람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거를 본인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저는 초장에 이미 데려다 달라고 했을 때
한두 번까지는 당연히 뭐 저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고 데려다 줄 수 있죠.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과장님 짐이 반대인데 어떻게 매번 데려다 드려요. 그 다음에 뭐 제가 한번 집에 데려다 주기 티켓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능글맞게 거절을 할 줄 아는 방법을 좀 터득을 좀 해야 됩니다. 아니면 진짜 도저히 내가 거절을 못 하겠다. 그러면 태운 다음에 길을 자꾸 잃어요. 그냥 하루 이틀 정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다 핑크선을 따라가야 되는데 잘못 봤어요. 아차차 고속도로네요. 지방을 한번 찍어. 근데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내 거절 하나 못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나는 되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범법행위야 이게? 내가 뭐 이 사람한테 무슨 욕을 해 뭘 해. 거절해요 거절. 거절을 해야 되는 이 부탁은 이 사람이 만든 거고 원인 제공자인 거고 내가 일을 벌렸어? 아니야 이 사람이 일을 벌린 거야. 나는 이거를 거절할 수 있는 완전 권리는 저한테 완벽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거절 당하는 사람들 있죠. 왜 상처받아? 네가 뭔데 상처를 받아? 부탁한 사람 아니야. 아니 부탁을 할 때 선택지를 2개를 주고 부탁하는 거 아니야. 해줄 건지 말 건지 2개 중에 하나 골랐을 뿐인데 왜 당신이 상처를 받냐 이거예요. 왜 부탁을 받는 사람 입장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잠시 좀 격정적인 흥분을 좀 했죠. 하지만 공감하느라 그랬어요. 오늘의 내 목적은 공감이니까 조금 가라앉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캘리백과 함께. 그러니까 부탁하는 새끼들이 지가 뭔데 왜 상처를 받냐고.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 나는. 하지만 좀 가라앉히고. 마지막으로 할까요? 마지막 사연. 제목 너무 어려운 아이들. 안녕하세요. 일을 시작한 지 올해 2년이 된 중학교 교사입니다. 제 고민을 바로 말씀드리자면 아이들이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뭐 아이들에 대한 큰 환상이 있던 건 아니고요. 그저 오며 가며 서로 밝게 인사하고 성의에는 감사할 줄 알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를 못 본 척하지 않는 그 정도를 바랬습니다. 너무 많은 걸 바랬는데? 물론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곳이 학교이기도 하지만 제 생각과 많이 다른 아이들을 보며 참 힘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오며 가며 마주치는 학생들은 먼저 인사를 건네지 않는 이상 아는 체 없이 교사를 그저 지나칠 뿐이고요. 무선 이어폰을 끼고 지도나 훈계를 듣고 조퇴시켜주지 않는다고 눈앞에서 온갖 기물을 걷어차며 쌍욕을 하고 한마디만 더 하면 다 죽일 거라고 협박을 하는 아이들 앞에서 제가 서 있는 자리의 의미와 존엄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제가 어떤 식으로 다가가거나 대처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큰 욕심이나 기대를 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예쁜 아이들도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나 행동 방식이 제 가치관과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요건 이제 요즘 또 대두되고 있는 또 이슈도 많고 사실 저도 체벌 교육의 턱걸이로 마지막에 걸려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뭐 잘못하면 진짜 인생 조진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맞으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말 잘 들어요. 말 잘 들어. 근데 물론 체벌 나쁜 거지. 나쁜 건데 요즘은 거기서 어느 정도만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벗어나서 마치 어디 길에서 싸움 붙었을 때 먼저 쳐봐. 사람 치겠네? 건드려만 봐. 나 그럼 바로 그냥 신고해버릴게. 그러니까 요새는 거의 선생님한테 어디 한번 건들기만 해봐라. 바로 옆에서 막 찍고 있고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나는 이게 어쨌든 학교라는 공간은 통제가 돼야 되는 데고 컨트롤 안에 들어와야 되는 공간인 거죠. 단체 생활이니까. 근데 지금은 아예 그냥 진짜 개개인만의 어떤 그 이득이나 존중을 바라는 그런 공간이 거의 됐으니까.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이 사연 보내주신 슈퍼발키리 이분은 어디까지 원하는 거 같냐면 어떤 학생과의 정, 내가 이 학생을 잘 교육해가지고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지 이런 어떤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가정에서 해야지. 가정교육이 잘 돼야 돼요. 가정교육이. 요즘에 너무 이 가정교육이 결여된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나라면 나는 그냥 학교, 일 만약에 나한테 주어진 게 무슨 수업 시간, 이 시간 동안 이 수업 내용을 전달하면 돼. 가서 자, 에어팟 끼고 있어. 쌩까 다. 수업. 그냥 수업. 아웃. 퇴근. 돈 줘. 월급 주잖아. 월급 받아.
생활해. 그러니까 물론 제가 학교 생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교사분들의 생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나라면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아, 이건 좀 어렵네요. 제가 막 그 교사직을 해본 게 아니니까.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게 진짜라면 이거는 진짜 나 학교 다닐 때 물론 뭐 그때는 진짜 체벌이 심하긴 했지. 그것도 진짜 나쁜 인간들인데 너무 극과 극이야. 너무 극과 극. 한 중간 정도를 잘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를 찾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죠. 근데 네,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고민 상담, 고민 사연을 한번 받아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캘리백을 마시면서 했더니 약간 그 취기가 올라서 그런지 조금 더 뭔가 몰입해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중간중간 좀 톤이 격해진 점. 그럴만 했잖아. 격해질만 했잖아. 아무튼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은 또 제 얘기를 듣고 또 제 얘기대로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지나가는 그냥 1인일 뿐이니까 주변에도 또 많이 또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아마 얼굴이 좀 빨갈 텐데 이대로 퇴근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좀 속을 좀 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요게 있네요. 퇴근 전에 음주 전후 숙취 해소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일단 뭐 음료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젤, 추르 형태로 된 거 그게 있고 여기 환이 있습니다. 환. 저는 요걸로 먹을게요. 오, 그냥 블루베리 향인데 이거? 촉깔끝. 이거 술 안 마셨을 때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맛있다. 이것도 먹어봐야겠다. 우리가 흔히 하는 숙취 해소 음료보다 맛이 덜 세요. 그냥 일반 주스 느낌인데? 닿겠다. 갑시다, 이제. 여러분, 다음에 또 공감 개쩌는 유튜브계 오은영 박사님, 저 주우재가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하러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